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개편으로 오늘부터 충북 시사토론창 진행을 맡은 오원근입니다. 지역의 현안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활발한 공론의 장을 통해 해법과 대책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월간 뉴스 분석 시간인데요. 이미 보도된 수많은 뉴스 가운데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 뉴스, 궁금한 뉴스를 선정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꼼꼼히 짚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참여한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석 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재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충북도의원 박진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진아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월간 뉴스 분석 첫 번째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충주에서 한 70대 할머니가 전봇대에 깔려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동네 주민이 몰던 트랙터에 전봇대가 부딪혀 쓰러지면서 할머니를 덮친 겁니다. 출동한 119 구급대는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할머니를 이송하려고 했지만 안 된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구급차에서 병원 섭외를 하는데 이제 건국대 충주병원은 마취과 의사 부재로 이제 수용이 안 되고, 할머니는 결국 인근 개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뱃속에 피가 고이는 복강 내 출혈이 뒤늦게 확인된 겁니다. 급히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할머니는 끝내 숨졌습니다. 여러 진료 과목 협진이 이뤄지는 대학병원이었다면 미리 출혈을 발견할 수도 있었겠지만 정작 대학병원에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작은 개인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겁니다. 특히 건국대 충주병원은 최근 의사 집단 행동과 상관없이 정상 진료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막상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의료진 부족. 건국대 충주병원은 현재 22개 진료 과목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곳이 의사가 1명뿐이고 신경외과는 의사가 아예 없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마취과 당직 의사는 배정조차 안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이에 맞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며 시작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손도 써보지 못하고 지역민이 숨지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행정관님? 사실 지금 의료개혁이라는 그런 큰 테두리 안에서 정부가 계속해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개혁들이 성과가 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작 지방에 있는 소시민들은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요. 자, 조금 전에 보셨던 건대 충주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점이 개선돼야 되느냐? 당장 의료진이 늘어나는 것도 당연히 현실적인 문제겠지만 결국 서울과 어느 정도의 시스템에 갖춘 그런 순환 근무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서울에 있는 의사가 충주로 와서 그리고 지역으로 와서 이렇게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 되다 보면 그런 시스템이 잡힐 때고 그런 공백 사태가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문제점이 있는데요. 면 단위를 가게 되면 더 의료 공백 사태가 심각해요. 군의관이 지금 대형 병원으로 차출되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거든요. 그런 면을 봤을 때도 지금 의료 공백 사태가 조속히 해결돼서 지역 주민들이 정당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료 개혁이 중요하지만 공백이 장기화되면 안 되겠죠. 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냐,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예. 그렇게 묻는다면 사실은 그렇게 예단하기는 어렵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이 충주인데 우리 청주 또 예외는 아니지만 우리 충북 지역에 워낙에 의료 환경이 응급의료 환경이 열악하고 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건대 충주병원 얘기 나왔지만 의사들도 각 과마다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충주 건대병원에서 환자 당연히 받을 수 없죠. 의사가 없으니까. 근데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계속 우리 충북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을 의사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고, 대신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지역의
의료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다시 새삼 확인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 개혁이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기는 합니다. 의료 공백의 원인을 좀 더 과학까지 소급해서 우리 지역의 환경까지 한번 봐야 된다. 네, 우리 이렇게 충북은 말씀하시는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예, 예. 응급의료 취약지예요. 요즘에 이제 그런 말 많이 해요. 지금 이 시기에 아프면 안 된다. 특히 어르신들 아프면은 정말 큰일 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영상도 손도 못 써봤잖아요. 근데 이 의료대란만 없었으면은 그냥 병원에 가서 뭐 충북대병원에 가셔서도 바로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완쾌돼서 나오실 수 있었을 텐데 그 어떤 이제 고리를 우리가 잡아당길 때 가장 취약한 부분에 이제 끊어지거든요. 지금 의료 대란에서 가장 취약한 지방 의료 현실, 아까 두 분께서 뭐 비슷한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다른 식으로 이제 발달은 됐지만 어쨌든 이런 지방 의료의 문제점도 함께 좀 같이 논의되고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 국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희 영상 같이 보긴 했지만 이런 불행한 사건이 사실 이 한 건만은 아닙니다.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도민들이 자꾸 생겨난다라는 건 굉장히 뭐 막아야 되는 일이죠. 근데 다만 현재 의료 공백,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이 문제들이 모두 초래된 것처럼 뭐 이해하거나 파악해서는 저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다라는 앞선 뭐 세 분의 의견과 동일하게 생각하고요. 현재 이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를 양 거대한 고래 사이에 낀 국민들이 새우가 되는 꼴이다라고 그렇죠. 이야기 표현하는데 전 현재 이제 공보위를 차출해서 병원에 파견하는 방식에서의 공보위도 역시 새우 같은 존재가 돼버린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농촌 지역이 가뜩이나 의료 상황이 열악하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얼마 안 되는 공보위까지 이 파견시키고 차출하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농촌 주민들은 아파도 알아서 해라. 알아서 살아남아라고 하는 굉장히 좀 이렇게 정부로서 무책임한 말들을 반복하는 것에 또 하나의 장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이제 근본적인 대책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현재로서는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정부의 책임, 저는 좀 이게 많이 좀 우선 분석이 되어야 대책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 의료 사태 중에 가장 문제점이 응급 시스템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226곳 지자체 중에서 40%, 그러니까 98곳이 지금 응급 취약 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습니다. 충북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어느 분이 다쳤을 때 중증 환자다. 그러면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먼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충북 도내에는 지금 응급 시스템이 제대로 갖춘 병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 치료를 받고 나서 서울로 대형 병원으로 간다는 그런 시스템만 연계만 돼 있어도 어느 정도 이 급박한 사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북 도내 응급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개선이 돼야지 이 모든 문제의 첫 시작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의료 취약지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지역 간의 의료 불평등을 없애는 거거든요. 지금 충북은 우리 최 국장님 말씀처럼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응급 의료 진료인 수도 전국에서 가장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서도 가장 취약한 지역이 충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북 안에서도 응급 의료 취약 지역이 또 11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8군데거든요. 가뜩이나 열악한 충북에서 또 11개 작은 시골 마을 이런 데는 진짜 너무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고로 돌아가신 그 어르신도 만약에 충북에 사시지 않고 서울이나 경기에 사셨다면 아니면 충주가 아니라 청주에 사셨다면 과연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셨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근본적인 의료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의료 개혁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게 의대 증원, 그러니까 의사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수를 늘리는 것도 그 중에 한 방편이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다른 여러 가지들을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 계속 말씀하시는데
또 하신 말씀 예. 있으세요? 네. 또 하나가 저는 사실 이 공공의료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것이 이 모든 것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충북 지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 현황도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충북 지역의 청주를 포함해서 뭐 모든 충북 지역으로 권역을 넓혀도 공공의료기관, 뭐 의료원 같은 형태겠죠. 이곳이 10곳인데 10곳이면 꽤 많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양병원이 6곳이고 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이 4곳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4곳이 충북의 모든 도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뭐 서포트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뭐 소득에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 누구나 뭐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라는 아주 근본적인 원칙이 사실은 지금은 서 있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의사 수만 늘린다고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의사 수만 늘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이 문제의 시작점은 필수 의료, 지역 의료에 대한 공백을 해소하자라는 문제로부터 출발했는데 어느 순간 그 문제들은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번 사태로 보다 근본적인 네.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법원 의대 정원 그 확대와 관련해서 법원 결정이 있었죠. 뭐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의대 증원 문제에서 뭐 최대 고비는 넘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대 의대 갈등 상황 이것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박 변호사님께서 이번 법원 결정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주시죠. 일단 법원 결정은 크게 이제 사건이 2가지입니다. 예. 집행정지 사건이 있고 가처분 사건이 있는데요. 의대 정원, 증원이나 배분에 관한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각하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행정부에서 각하 및 기각이 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사건 현재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며칠 전에 지금 또 심리를 진행 중인데요. 그 의료계에서는 적어도 30일, 이번 달 30일 안에 결론이 나오지 않겠냐. 사실 대법원 재판이 이렇게 아무리 이게 집행정지 사건이 이렇게 빨리 나올 수는 없는데 왜 그런 기대를 하냐면 지금 교육부에서 그 2025학년도 예. 그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 즉 의대 정원을 늘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오는 30일까지 확정 공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 어떤 거기에 발맞춰서 좀 대법원 사건을 빨리 어떻게든 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북대랑 이제 다른 의대생들이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낸 사건인데 이거는 대학 총장, 뭐 국가 그다음에 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총장을 향해서 이 대입 전형 계획을 잠시 보류해라 그런 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항고에서 지금 서울고등법원 민사부에서 지금 심리 진행 중인데요. 조만간 이것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의대생 증원 문제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이제 해결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충청북도와 충북대 의대 사이에 계속 갈등이 있는 거고 이 갈등을 어떻게 풀을 수 있을지 뭐 이건 누가 말씀해 주실까요? 충북도와 충북대 의대 간의 갈등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올라가자면 충청북도도 충북대 의대도 의대 정원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것들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한 거죠. 충북대 의대는 의대대로 교육시킬 환경을 마련하고 교수진도 확보하고 제대로 양질의 의사를 육성하겠다라는 목표 아래 의대 정원 요구 확대 요구를 했었던 건데 지금 갑자기 내년엔 125명, 그 이후엔 200명이라고 하는 정부 차원에서 뭔가 정해진 듯한 숫자를 내려주는 것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내년에 지금 정원의 2배가 넘는 인원을 어떻게 교육시키냐라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좀 충북도가 자치단체 차원으로서의 역할을 좀 고민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충북도청 홈페이지 가봤더니 이제 비상 이제 의료 공백에 대한 대책으로 몇 가지들을 좀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24시간 응급실을 유지하고 있는 병원을 15곳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도민들이 어느 병원에 어느 응급실이 있어서 뭐 없어서 혹은 이런 상황을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고요. 내 상황에 맞는 의사가 저 병원에 있을지 없을지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제 뭐 응급의료 연결센터 같은 것들을 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그런 조금 더 발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을 자치단체로서 충북도가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은 이런 정보가 있어 보여주는 것만으로 이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엔 너무 시간이 지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옛별장 청남대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취임 이후 이른바 레이크파크 공약의 핵심이라면서 이곳의 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 차량이 맘대로 드나들도록 주차 공간을 늘리고 축제 기간엔 푸드트럭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기도 했는데 줄줄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법을 어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김 지사와 충청북도는 줄곧 정부의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습니다. 환경부와 이것이 빨리 규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이고요. 환경부가 법이 아닌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을 통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해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게 했고 오수 처리 시설을 전제로 시도지사가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도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오는 6월 10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에 규칙을 개정한다는 건데 충청북도는 규제 완화의 첫발이라면서 환영했습니다. 이런 규제가 해제됨으로써 앞으로 더 해결해야 될 부분은 많겠지만 우선 한 걸음을 걷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호 주변 14만여 제곱미터에는 수변구역이 당장 해제됩니다. 옥천군 6개 읍면과 영동군 2개 읍면 지역인데 옥천 대표 관광지인 장계유원지가 포함돼 식당과 숙박시설 등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식수원인 대청호 주변 규제 완화가 추진되면서 환경단체는 개발 압력이 높아지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청주 시민들이 그 물을 못 마시게 되는 상황까지는 안 되겠지만 수많은 개발 사업들을 사실은 하게 하는 그 개발 사업에 어떤 여지를 주는 것을 공공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충청북도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식수원 오염 없이도 개발이 가능해졌다면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보호와 개발, 이것은 인간사에서 영원히 풀 수 없는 화두와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먼저 우리 행정관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환경과 정치권의 충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근데 저는 지금 김영환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푸드트럭을 청남대에 유치하지 못한다, 갖고 올 수 없다. 그런 현실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 충주댐, 청풍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대청호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사실 개발 제한 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평이나 서울 한강 쪽으로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곳에선 다 물놀이하고 다 펜션 짓고 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광 자원이 유치가 된다는 의미죠. 그런 걸로써 지역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적극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환경 개발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우선적으로 제한이 돼야 되냐? 무조건 친환경적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노레일 자체도 친환경으로 개발이 돼야 되고 수변구역도 녹지 조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환경단체와 화합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띠면 김영환 도지사께서도 성공적인 청남대 유치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청남대 같은 경우는 매년 72만 명 이상이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대분이 거의 한 32%, 65세 이상이 32%가 방문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걷기 힘든 어르신들이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서 관광을 하고 또 거기서 먹거리를 통해서 그곳에 하루 머물 수 있는 그런 관광 자원을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환경단체와 계속해서 도지사와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계속 맞대서 어느 정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서 충북 관광 자원도 계속해서 개발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환경 보호와 개발이 서로 이제 균형을 지켜야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너무 과도한 규제는 또 안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박진희 의원님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행정관님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하셨어요. 대청호는요 그냥 호수가 아니에요. 가평에서 물놀이한 거기는 관광지 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대청호는 충청권 400만 주민들의 식수원이에요. 상수원으로 보호해야 될 곳인데 그런 곳을 그냥 일반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곳하고는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모든 것을 다 보호할 수 없죠. 모든 것을 다 개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개발할 곳과 안 할 곳을 기계적으로 나누기 어렵지만 굳이 나눈다면 우리 대청호는 개발하지 말고 보호를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껏 여기가 이제 보호지역으로 묶였던 거고 규제가 그렇게 강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지금 고민해야 될 지점은 여기가 우리의 상수원이라는 거고 수질 오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사실 관광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더 찾으면 지금 과학기술로 충분히 우리가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 수질 오염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방문하는 게 사람들이 많을수록 비점 오염원이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오염이 되고 오염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불확실해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 잡을 수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 실수해서 상수원이 오염되면 그거는 진짜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도 큰 것이고 굉장히 심각하게 접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로 인한 그 오염의 어떤 위험성을 다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 쉽게 개발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신 것 같아요. 우리 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 보호와 개발. 저는 자연을 가만히 놔두는 것이 과연 환경 보호하고 그것이 가장 최선일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화두는 뭐냐면 지속 가능한 개발,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이런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모노레일 사업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또 말씀하시겠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 집행부가 바뀌면서 전 집행부에서 사업했던 이런 부분을 다시 철저히 감사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업비가 또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좀 여야가 잘 생각해서 좀 지속 가능하게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남대 대청호 일대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로부터 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주민들은 재산권 뭐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고 어느 정도의 개발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건데요. 이제 근본적으로 상수원 보호라는 목적 아래 이 인근 지역이 규제로 묶여 있었던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하는 이제 박 의원님의 말에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그 상황이 바뀌거나 뭔가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 조항이 조금 바뀌어서 규제가 완화돼서 개발이 막 이루어진다. 뭐 청남대에서는 모노레일 일부 뭐 어느 정도 규모의 음식점 뭐 요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인근 지역이 다 이제 우후죽순 개발의 물결로 들어갈 거란 말이죠. 뭐 청남대야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니까 어느 정도 관리 감독이 가능하겠지만 민간인 사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 다 그렇게 일일이 점검이나 뭐 제대로 기술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건데 이런 상황에서 너무 느슨하게 무책임하게 이것들을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뭐 몰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굉장히 좀 큽니다. 예, 개발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양쪽 두 분 그 비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쪽에 행정관님하고 박 변호사님은 개발 쪽에 좀 비중을 두는 것 같고 박 의원님하고 최 국장님은 좀 개발의 우려 이쪽에 비중을 두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박 의원님이나 최 국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행정관님도 뭐 더 말씀하실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 구역이라는 자체는 당연히 철저히 통제가 돼야 되고 어느 정도 개발에 있어서 개발의 이득에 대한 그런 처리는 우선적으로 감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수원 보호구역, 이 지금 오수 처리 시설 등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청남대만 보더라도 청남대에서 커피 한 잔을 팔지 못하고 있어요. 자, 관광객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관광객이 청남대에 와서 커피 하나 제대로 마실 수 없는 그런 관광지가 지금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관광객이 청남대에 와서 커피 한 잔 못 마시면 청남대에 재방문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어느 정도의 규제가 철저히 감시되는 상태에서 이런 개발이 풀려야지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당연히 지자체에서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감시가 뒷받침되면서 개발이 돼야지 우선적으로 서로의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합리적인 의견일 것 같습니다. 환경부 규제 완화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박 변호사님?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좀 더 올 수 있겠죠.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도 모노레일을 설치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 그걸 실패한 사례도 있어요. 그거는 모노레일에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거 플러스 다른 관광 자원이 잘 결합되고 홍보가 돼야 되는 그런 측면은 있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분명히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음식점 영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그 청남대까지 오셨다가 식사를 하려면은 몇 킬로미터까지 밖으로 나가서 이제 식사를 하셔야 되는 불편함은 있는데 일단은 저부터라도 그 근처에서 좋은 자연경관 보면서 밥을 먹는다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 앞에 계신 두 분께서 말씀하신 그 상수원 보호, 그거는 저는 당연히 전제로 깔고 하는 거고요. 상수원 보호가 안 되는 개발이다? 그건 저는 반대합니다. 근데 충청북도에서 과학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건 좀 너무 낙관적인 것 같고요. 실제로 어떠한 뭐 폐수 처리 장치를 정화 장치를 통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좀 더 도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이 말씀부터 먼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청남대에서 라면 한 그릇을 못 먹는다는 게 말이 되냐, 커피 한 잔 못 마신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행정관님께서도 지금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청남대는 대통령 별장이라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거든요. 전국 어디에도 이런 곳은 없어요. 대청호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존된 자연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고 사람들이 오는 곳이거든요. 전국 어느 관광지에나 다 있는 보트 타는 거, 모노레일 설치, 커피 마실 수 있는 카페, 그 안에서 커피 마시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규제 완화는 지금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청남대가 과연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느냐,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충북도에서 정말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에 정말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충청북도가 처음 출시한 못난이 김치입니다. 수확을 마치고 밭에 남겨진 배추를 싼 값에 사들여 못난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써서 값은 싸고 질이 좋은 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낸 김영환 지사는 중국산 김치를 대체할 것이라면서 의병운동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우리가 중국 김치를 몰아내고 우리 김치를 가지고 중국 김치를 대체하자는 의병 김장 의병운동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못난이 김치가 첫 출시된 이후 17개월간 판매량은 383톤. 충북 지역 5개 김치 업체가 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배추를 사용해 김치를 만들고 있는지 업체에 물었습니다. 배추가 저기 해남처럼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은 해남 배추를 쓰죠. 쓸 수밖에 없어요. 보통 충북에서 배추가 나오는 건 겨울철엔 11월에서 2월까지, 여름철엔 6월에서 8월까지입니다. 이 때문에 김치업계에서는 3월에서 5월까지는 전남 해남 지역 배추를 쓰고 9월과 10월에는 강원 고랭지 배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추와 마늘 같은 양념류도 마찬가지로 가급적 지역 농산물을 권장하지만 꼭 충북 농산물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못난이 김치를 1년 내내 만들려다 보니 다른 지역 농산물을 가져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도에서 생산이 안 될 때는 타지를 배추를 사용해서라도 김치에 관련한 부분은 계속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심지어 당초 취지처럼 팔리지 않은 일명 못난이 배추가 아니라 그냥 일반 배추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 배추를 사용하고, 사실 저희는 못난이 배추라고 해도 사실 원료는 저희가 사용하는 동일한 품질로 해서 사용을 다 했던 부분이고요. 현재 못난이 김치 판매가는 10kg에 49,900원입니다. 100%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했다는 다른 김치는 33,990원.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100% 국내산 김치도 36,000원대입니다. 유명한 대기업 국내산 김치들과 비교해도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못난이 김치는 국내산 김치 가운데 값이 싼 게 아니라 유통업체가 프로모션을 잡아주지도 않는다면서 온라인 유통시장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못난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으니 일단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쩌다 못난이 김치라는 우리가 상표 등록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브랜드 이름으로서 배추를 못난이 김치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좀 더 의미를 부여하면 유통 비용을 우리 도가 직접 마케팅해주고. 유통업계에서는 어쩌다 못난이 브랜드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한 김치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인 배추를 쓰는데 질이 떨어진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적절치 않은 네이밍이라고 말했고, 수출업계 관계자는 영어로 하면 어글리 김치인데 어감이 좋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지사는 지난달 도의회에서 못난이 김치는 충북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됐다면서 만약 기업들이 마케팅을 했더라면 아마 상장한다고 하지 않을까, 그만큼 경쟁력과 인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충북 지역의 농가를 돕고 싼 값에 김치를 제공한다는 당초의 취지가 좀 희석된 느낌인데요. 최 국장님, 이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처음 못난이 김치를 들었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다. 도지사라고 하는 위치의 분이 제안하신 굉장히 톡톡 튀는 아이디어라고 많은 도민들이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 판로를 찾지 못한 농민들도 돕고 믿을 만한 농산물로 제작한 김치를 구입하는 소비자들도 좋고 윈윈하는 정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돌아보면 영상에서 같이 보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은 그렇지 못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수십억에 판매고 올리고 어디로 수출까지 하고 이제는 중국산 김치랑 경쟁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딱 거기까지 마치 자치단체가 나서 김치 장사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돼버린 것 아닌가. 그리고 배추도 괴산 배추라고 믿었던 게 괴산 배추가 아니고 재료도 충북 재료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말이라면 전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배신감이 느껴질 정도로 못난이 김치가 내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좀 황당할 것 같습니다. 저는 못난이 김치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이름 자체가 탁상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못난이 김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누가 이거를 구매하고 싶을까요? 지금 김영환 지사께서 대표적인 충북의 브랜드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충북하면 못난이 김치를 떠올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충북 자체 내에서 굉장히 공론화가 되고 있는 자화자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이버에 못난이를 검색했습니다. 근데 못난이를 검색했는데 못난이 김치가 떠야 되잖아요. 근데 못난이 김치가 안 뜹니다. 그 자체가 소비자에게는 이미 외면이 됐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못난이 김치 네이밍 자체를 저는 우선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못난이 김치를 통해서 이게 충북에서만 판매되는 것이 아닌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또 해외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삼아야 충북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충북의 대표적인 농산물이 배추가 아닙니다. 저는 강원도 지금 고랭지 배추, 저는 그쪽을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충북의 대표적인 배추도 제대로 영입하지 못하면서 지금 못난이 김치를 선전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랄한 말씀이신데요. 탁상 행정이고 충북도 안에 자화자찬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박 의원님 어떠십니까? 처음에 취지는 굉장히 좋았죠. 2022년도에 이제 그 배추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팔로도 찾지 못하고 농민들이 밭에서 정말로 배추를 그냥 다 썩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사님께서 이 배추를 싸게 구입해서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해서 좋은 재료로 잘 김치를 담가서 소비자들에게는 적정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면 다 좋은 거죠. 그래서 그때 어쨌든 호응도 좋았고 우리 지사님 칭찬도 많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게 수급 불균형 상황이라는 게 늘 일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그냥 한시적으로 그때 반짝 끝났어야 되는 건데 그 이후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남아도는 배추, 못난이 배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서 배추를 그러니까 못난이 배추도 아닌 것을 사다가 가격도 지금 더 비싸요. 물론 지금 수출도 점점 더 많이 되고 그러니까 판매량이 점점 더 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전담 부서까지 만들었어요. 전담 팀을 3월 달에 만들었고요. 거기에 이제 전담 직원이 13분이나 돼요. 그리고 도에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못난이 김치뿐만 아니라 농산물, 판매와 판촉, 행사 이런 거에 들어가는 예산이 9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지만 딱 드러나 있는 예산이 9천만 원이지 그 전담 부서를 가동하려면 13분의 직원이 또 일을 하려면 그만큼 진짜 수억 원의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혜택은 그야말로 우리 충북 지역의 빅5 가장 큰 김치업체 5군데만 지금 독점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농민들이나 우리 김치 생산 업체들이나 얼마나 상실감이 크시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왜 못난이 김치를, 못난이 브랜드를 우리 충북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어야 하지? 그럴 이유가 과연 왜 있지? 누구도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못난이 김치 들어보셨습니까? 저 사실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고요. 올해 과일값이 꽤 비쌌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마트에 가서 못난이 사과, 못난이 참외 이런 거를 주로 이제 샀어요. 근데 저는 그때 못난이라는 그 네이밍 자체가 저는 사실 좋게 다가왔어요. 왜냐면 거기 뭐라고 설명했냐면 일반 제품보다는 모양이나 흠집이 좀 있지만 맛은 차이가 없고 가격은 더 쌉니다. 저는
저렴한 제품을 사고 싶었기 때문에 맛도 동일하다고 하면 당연히 사죠. 근데 오늘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는 가장 관건이 가격이거든요. 근데 못난이 배추인데 가격은 정상 배추랑 가격이 비슷하다.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은 당연히 정상 배추 사고 싶죠. 가격 차이가 가격 경쟁력이 없는데요. 그리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앞으로는 못난이 배추를 만들어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품질의 배추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 못난이 배추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또 한편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고 차라리 배추 품목에 한정하지 마시고 다른 농산물까지 이게 포괄적으로 하셔서 다만 도지사가 인증합니다. 이건 도지사가 보장하는데 모양은 그렇지만 맛, 품질 자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차라리 좀 인증을 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분 모두 다 비판적인 시각인데요. 충청북도는 이 못난이 농산물 사업이 농가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농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생각하는 것과 현장의 농민들의 어떤 반응 느낌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네, 농가나 농민들의 반응이 지금 우리 이제 사회자님 말씀처럼 시큰둥한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로 성토 분위기예요. 그렇습니까? 네. 예. 관련해서 이제 지난 12월에는 전농 충북연맹에서 성명서를 내시기도 하셨고요. 그때 이제 계속 이런 식이라면 크게 집회를 하시겠다고도 하셨고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냐면 우리 농민들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면세유값 올라갔죠. 그리고 농업전기 사용료 올라갔죠. 비료값, 사료값 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농산물 가격은 또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이런 어려운 농가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만드는 것에는 좀 도외시하고, 못난이 농산물 브랜드 좀 성공한 거를 가지고 너무 이제 크게 확대하고, 지금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다른 것으로 좀 확대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김치, 못난이 김치에서 시작돼서 지금은 35개 품목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것도 어떤 특정인들, 특정 지역 사람들한테만 이제 이게 혜택이 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농민들께서는 불만이 많고요. 또 김치 생산 업체 같은 경우에 우리 충북 지역에 해썹 인증을 받은 곳이 47군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5군데, 제일 크고 규모도 크고 돈도 많은 이제 그런 곳 5군데만 지금 못난이 김치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너무나 이제 거기에 대한 상실감이 크고, 전담 부서에서 외식업 중앙회 충북지부나 뭐 영양사회 이런 곳하고 아예 MOU를 맺어서 그쪽으로 판매를 전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김치 공장들은 사실은 판로가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상생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처음 취지는 좋았지만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왜 여기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지? 생각할수록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사업이고 접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네, 도의 정책 추진이 꼼꼼하지 못해서 뭐 농민들이나 다 업체한테 다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더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혹시? 예, 아까 잠시 영상에서 나왔는데 이 못난이라고 하는 부정적 이미지의 호칭, 이름에 대해서도 실제 이제 당사자인 농민분들은 꽤 거부감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충북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못난이인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게 단순히 그냥 누군가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농민들이 내가 제대로 키워서 뭐 이렇게 내놓은 게 그렇게 네이밍 되는 순간 조금 부적절하다라는 판단과 좀 느낌을 가지신다면 저는 이것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하나 이제 농민분들이 이제 지적해 주시는 게, 못난이 시리즈가 계속 나오면서 뭔가 농민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농정 관련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마치 보여주기식의 정책만 내놓고 농민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다. 많은 도시민들, 소비자들을 뭐 신경을 울렸던 포인트가 농민들을 돕는다라는 게 핵심의 이 못난이 시리즈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자극해서 오히려 지금 뭐 이렇게 이미지만 올리고 실제 농민들로부터 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또 뭐 그런 뭐 효과는 전혀 없다라면 농민들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못난이 그 이름이 좀 여러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들도 거부감이 있는데, 그런데 김영환 지사는 못난이 김치가 충북을 대표하는 브랜드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못난이 김치의 그 충북 대표 브랜드,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님? 뭐 김영환 지사께서 저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누구든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는 이 정치권이 계속해서 못난이 김치를 다음 행정부에서도
다음 도지사께서 이것을 이어갈 것인가, 저는 한번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김명환 지사께서 평생 도지사를 하는 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도지사가 되든 간에 정말 못난이 시리즈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환경이 조성이 되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난이 시스템이 정말 제대로 정립이 돼야지, 그리고 충북 도민께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이 유통망이 확대가 돼서 전국으로 확대가 되고 또 해외로 확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아주 성공적인 지자체 사례가 되겠죠. 저는 지금 못난이 김치 시리즈가 성공하려면 이 충북 자체 내에서 유통이 되기보다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야 되고 미국, 해외 수출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에는요, 김밥 열풍이 불고 있어요. 김밥을 사기 위해서 미국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김치 자체도 지금 전담부서 박 의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전담부서가 있으면 해외 진출을 먼저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무수한 비난이 있지만 그거를 또 견디고 또 이겨내고 성공적인 사례로 해야 되는 게 그 전담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단체장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일 수 있겠느냐, 그것에 대해 의문을 강하게 표시하셨습니다. 저는 네. 행정관님 의견에 좀 다른 생각을 해요.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면 잘못된 정책이라는 게 드러나면 증명이 되면 접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용기고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행정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충북에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농민들이 정말로 애써서 가꿔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명품 브랜드 농산물들이 있어요. 뭐 당장 괴산에 청결고추 있죠. 보은 대추, 단양 육종 마늘, 증평 인삼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투자를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생산성이 있고 경제적이고 우리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도민들께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투자 효율성 문제를 또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난 4월 열린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김치 수출 세계화 지원 사업과 못난이 김치 사업이 중복된다. 또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 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비슷한 주제의 정책이나 뭐 계획들이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중복된 사업들이 계속 추진된다라는 건 사실은 여기서도 이제 논란이 됐던 게 특정 업체 몰아주기 아니냐라는 사실 자치단체로서는 가장 치명적이고 피해야 할 이야기까지 이제 거론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 시점에서 사실 이 시스템이 맞는지에 대한 점검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뭐 충북을 대표하는 못난이 김치가 대표 브랜드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제 사실은 충북도가 무슨 사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서 이걸 이름을 알리고 수출을 많이 하고가 핵심이 아니라 그거는 기본 베이스고 그것을 통해서 도민들이 얼마나 제대로 뭐 삶의 질을 높이고 제대로 뭐 이 행복한 삶을 충북도 안에서 영위할 수 있는가가 충북도가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목표일 텐데 사실은 뭐 이 여러 사업들이 중복되고 뭐 논란이 이어지면서 사실은 그 근본적인 것들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도의회 상황 우리 박진 의원님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한번 이 문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도의원님들도 이 사업, 그러니까 못난이 김치 사업이 너무 이제 좀 허황되고 우리 농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이제 제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못난이 김치가 수출돼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수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도지사나 충북도에서는 수출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전담 부서도 만드는 건데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산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사실은 우리 농민들한테는 손해가 더 크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도의회에서는 관련 예산 다 삭감됐고요. 지금 이제 지원되는 그 업체들 5군데가 결국은 지금 우리 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업체들이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특정인의 지인이라든가 측근 이런 의혹까지 나오면서 사업의 순수성까지 지금 의심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의회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난이 김치의 본래 취지대로 한다면은 그 좀 상태가 안 좋은 좀 질이 떨어지는 배추를 잘 다듬어 가지고 농가 소득 보존해 준다라는 취지잖아요. 근데 김치를 수출한다는 건 우리가
아무래도 좋은 제품을 우리가 수출하지 질이 떨어지는 걸 수출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품의 방향성, 상품의 포지션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래 못난이 김치의 본래 취지대로라면 이 두 개의 정책은 서로 충돌은 안 될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못난이 김치가 이제 도지사님께서는 이제 김치 의병 운동이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데 의병 운동이 정말 되려면은 이게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격 경쟁력은 오늘 방송 제가 본 영상에서는 아직 경쟁력이 좀 안 되잖아요. 중국 김치가 훨씬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국심만으로 충북 김치 사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이게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프로젝트니까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를 해주셔야지 우리 도민들도 거기에 응원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행정원이 아까 뭐 말씀하실 거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사실 못난이 김치가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을 계속하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성과가 있을까? 지금 이 시점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못난이 김치가 만약에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잘 팔리면 저는 농가 소득에도 분명 보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충북으로만 보지 말고 이제 전국적인 시각으로 볼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농가 소득에도 보탬이 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지금 김명한 지사께서 그 고심을 하고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계속 추진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맞닥뜨린 현실을 보면서 어느 정도 전담 부서가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다만 전제는 유효적인 시간 자체를 주자는 겁니다. 이 시간이 됐을 때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것도 도지사는 반성을 하고 도민들께 사과를 해야 됨이 저는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자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역민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를 선정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온 월간 뉴스 분석, 지역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5월의 월간 뉴스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